지금 저희 화면에 띄워드린 숫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 동의수가 136만 3,349명. 저는 이게 1,300만인 줄 알고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136만 3,351명.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제 150만, 뭐 200만까지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녹취록이 나오면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계획이 의결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19일에 있는 청문회는 최혜병 특검 관련된 청문회. 그다음에 26일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부터 해가지고 쭉쭉 그걸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계획이 의결됐는데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거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동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청문회 계획 의결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아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 지금 130만이 넘는 136만이잖아요. 지금 거의 140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만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 5만 이상이 청원을 하면 반드시 국회는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 심사 소위가 있는데 그 소위에서 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바로 할지는 법사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 회의를 소집을 해서 법사위에서 전체가 논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정말로 탄핵에 대한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네. 그래서 5개 사안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 청원에는 그 5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면 실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 그걸 하는데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아니 입법청문회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입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탄핵을 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생각할 때도 이거 하면 탄핵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국민이 저렇게 많은 국민이 130, 거의 140만이 원하는 그런 청원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국회가 그럼 방기하는 거예요. 자기 직무를.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 할 일을 하는 그리고 거죠. 저는요. 이게 사실은요. 네. 민주당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말을 먼저 나왔어요.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대통령이 뭐 한번 하려면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국민들이 청원을 올려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민주당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직접 탄핵 얘기하면 역풍만다고 고민하는 사람 많아. 그 역풍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국민들이 올려줬어. 그건 논의해. 그래서 탄핵이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탄핵 얘기하겠지. 또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증인들 물론 김건희, 최은순 두 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재형 목사 나오죠. 예를 들면 변희재는 자기 불러달라고 난리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도 부르면 좀 나가면 신인규로 불러주세요. 최진봉 부르면 부르지 마. 왜 나를 맞습니다. 전화 꺼놓겠습니다. 잠시 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실체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법청문회 성과가 뭡니까? 회수요. 요거 아시죠? 누군지?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때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짜증스러운 얼굴로 봤죠. 얼굴만 그것도 완전히 진심으로 얘기하는 표정. 외압 아니고 회수라고. 그러니까 그게 외압인데. 이런 게 외압의 핵심인데.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 청문회를 하다 보면요. 언제 어떻게 뭔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막 압박을 하잖아요. 많이 밝혀져요. 그럼 밝혀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계속 질의하다 보면요.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법무관리관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관심 갖고 보잖아요. 오마이TV를 통해서 입법청문회 계속 봅니다. 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140만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네. 탄핵에 별로 관심 없고 두 번째 탄핵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 때문에 국힘은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진짜 탄핵당하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탄핵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국회는 소추 정확하게 그렇죠. 말하면 탄핵 소추 의결이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파면에 대해서 네. 결정을 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이 돼야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 쫄면처럼 쫄아 있는데 네. 본인들이 무슨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먼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좋지는 않아 보인다. 차라리 당당하게. 당당하게 아니라 탄핵해라 민주당 역풍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당하지.
탄핵하지 마. 탄핵하면 우리 다 죽어. 이거는 우리는 이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했습니다라는 자백 같아 보여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인 게 탄핵은 위헌이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특히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에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가 탄핵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검사들은 영장 청구하는 거 기분대로 합니까? 헌법에 써 있으니까 하는 거. 그럼 자기 거는 문명이고 국회가 하는 거는 반문명이에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꾸 위헌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탄핵 소추를 하는 게 합헌적인 거예요. 아니 탄핵할 수 있는 국회가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헌법 소홀을 안 해버리는 반헌법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과거 예를 들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한나라당이 당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죠. 네. 그 자연스러운 헌법의 체계인데 그럼 그때 한나라당이 했던 그 탄핵 소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반문명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사과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핵할 때는 정당하고 지금 국회가 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논리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 근데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언급할 수 있어요. 근데 탄핵은 최후 수단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에 나와야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매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탄핵 노래를 부르는 국민들은 그거 동의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저렇게 청원도 100만 이상 했으니까 절차대로 청문회도 하고 검토도 하면 됩니다.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순서적으로는 탄핵보다는 일단 특검에 더 집중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밝힐 책임도 국회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과 탄핵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갈 것이냐. 저는 국회는 두 개를 다 하되 네. 특검에 더 우선순위를 둬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고 안 됐을 때는 결국 최후 수단성이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지금 요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저는 탄핵과 특검에 대한 국회의 프로세스 전 둘 다 밟아 나가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신규 변호사는 약간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다는 우선순위의 거죠. 문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우리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반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반헌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요. 시간을 촉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청문회 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해. 청원 또 넣으면 그렇지. 돼요. 예. 아니 청문회를 2번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정해진 게 더할수 있지. 아닙니다. 몇 번 그럼요. 하라고. 그러니까 네. 계속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아까 이 특검도 추진하고 이거 청문회도 하고 계속 해.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날짜 2개 더 잡고 또 하고 증인들 더 부를 필요 있으면 부르고 아니 하다 보면 증인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새로운 게 드러나서 이번에 이 문자 같은 것도 저는 이 사람도 불러서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은 계속 가는 거고 그 과정에 여론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무리 검토해봐도 이거 법률적 문제를 잘 발견 못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네. 안 해요.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계속 하면서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 정말 못 참는 지금도 국민들이 못 참고 있지만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촛불이 횃불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날을 기다리고 박정호나 신인규나 저나 나갈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늘 그러고 이러. 있는 거죠? 예. 최지은도 업어줄까? 알겠습니다. 제가 제 업어 말로 나가도록 걸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한국 방송 최초로 업방 방송 한번 해보면 눕방까지는 봤는데 제가 업방은 봤는데 업방을 못 봤어요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문회 26일 청문회 보니까 증인이 김건희, 최원순 그러니까 두 모녀가 채택이 됐던데 어떻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다 불법이다. 불법 청문회이기 때문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요 근원적으로 국민의힘의 인식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자꾸 그 습관적으로 정쟁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데 그럼 제가 하나 뭐 여쭤볼게요. 음. 그러면은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회합 했습니까? 민주당이 시켜서 했냐고요. 그 시켜가지고 이종섭한테 전화 넣었어요 대통령이?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을 짰습니까? 아니 뭐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명품백을 받으셨어요 뇌물을? 민주당이 시켜서 주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명확하게 팩트들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은 경악스럽고 정말 괴기해가지고 화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야 이거 정쟁이야 하지마 뭐 나라를 뭐 퇴행시키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 범죄의 혐의를
꼬리를 밟히면 안 됐었죠. 왜 빌미를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 수사 외압이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그거를 탄핵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고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책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정쟁하지 마. 이게 통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은 이제 민심과 이제 영구 결별의 길을 저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청문회 뭐 최은순 씨가 안 나온다? 무슨 권리로 안 나와요? 뭐 법 위에 있어요? 뭐 가석방도 당하고 하니까 이제 뭐 법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 동행명령하고 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하고. 동행명령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여론에 있어서 그걸 안 나오잖아요. 네. 그날도 10명 청문회 할 때 나와가지고 3명은 선서도 못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7명은 선서도 하고 아 사실에 기반해서 유재현 관리관조차도 얘기하는구나. 아 네. 나머지 3명은 거짓말을 작심했구나.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탄핵과 특검을 전 투트랙으로 계속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생도 또 챙기고 계속 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 그때 네, 판결 네. 나왔을 때 나 죽어 이러셨던 분 아닌가요? 최원순 막 우시고 그랬던 그러니까 분. 예. 그럼 이번에 또 동행 명령 이렇게 하면 나 죽어 이러. 아니 그러면은 잔고 증명을 왜 몇백억씩 하냐고요. 왜 해? 그 안 했으면은 깜빵 안 가잖아요. 잔고 증명을 위조를 그러니까. 하니까 왜 판사에게 그 소송 사기를 하냐고요. 그건 아직 처벌 안 받았습니다. 아. 그것도 해야 된다고. 그것도 해야 된다. 네. 자,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자 얘기하면서 이제 화면 봤더니 네. 백드롭에 민주당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핵을 계속 아니 얘기를 하고 탄핵을 있어. 좋아하는 당인 게 옛날에 노무현 좋아하는 대통령 당. 때도 탄핵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도 탄핵을 자기들도 했거든요.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하고 저게 뭡니까 백드롭이? 네, 노무현 대통령 거 읽어봤는데 예. 진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도 탄핵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저런가. 발언 아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발언 하나 가지고 그런 그렇죠. 거. 아 경제 무능도 그쵸. 같아서 경제 그게 무능. 말이 되냐고요. 지금은요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 차고 넘쳐요. 차고 지금. 넘쳐. 곱하기 한 100은 해야 돼. 그 논리로 따지면. 짜장 곱빼기 야, 10개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다 그러니까 저렇게 백드롭을 저렇게 써놓으면요. 아니, 저 좋아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좋아해서. 저게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민주당은 탄핵 얘기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탄핵해야 되나 보다. 그런 그런 마음이에요. 생각이 들죠. 아니 잘 됐네요. 저거 지금 더 올라가겠네. 더 올라가네. 이제 잘 탄핵 됐네. 시작입니까? 야, 이거 아유, 충격적인데 이것도. 진짜. 자, 자연스럽게 숫자 많이 올라가네. 예, 추경호 대표 덕분에.